마인드셋 태도의 힘으로 인생을 바꾸다. 당신은 실패를 마주했을 때 어떤 마음을 품나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그녀의 책 마인드셋에서 한 학생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 학생은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을 때 좌절 대신 "이건 내가 더 배울 기회야" 라고 외쳤다고 해요. 이런 태도가 바로 성장 마인드셋의 핵심이에요. 드웩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성공과 행복,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어떻게 결정짓는지 수십 년간 연구했어요. 그녀의 통찰은 단순하지만 강렬하죠. 당신이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이 책을 읽으며 나는 내 안의 고정된 믿음들을 돌아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게 되었어요. 자, 이제 마인드셋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고정 vs 성장, 두 가지 태도의 대결. 마인드셋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는 책이에요. 캐럴 드웩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이 두 마인드셋은 우리가 도전, 실패, 성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결정짓죠. 책은 교육, 스포츠, 비즈니스, 인간관계 등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통해 이 개념을 생생하게 풀어냅니다. 고정 마인드셋.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이 정해져 있다고 믿어요.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수학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볼게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수학에 재능이 없어. 이건 내 한계야. 그들은 실패를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짓고 도전을 피하거나 쉽게 포기하죠. 드웩은 이런 태도가 어떻게 사람을 정체 상태에 가두는지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테니스 선수 존 맥켄로의 사례를 들며 그가 패배를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실수를 직면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해요. 성장 마인드셋.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어.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능력이 노력과 학습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어요. 같은 수학 시험 사례에서 성장 마인드셋 학생은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이번엔 실수했지만 공부법을 바꾸고 더 연습하면 나아질 거야. 드웩은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요. 조던은 고등학교 시절 팀에서 탈락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훈련을 거듭해 전설이 되었죠. 그는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어요. 다양한 사례와 연구. 책은 단순한 이론 설명에 그치지 않아요. 드웩은 비즈니스 리더, 예술가, 부모와 자녀의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하며 마인드셋의 힘을 입증합니다. 예를 들어 지이의 전 CEO 잭 웰치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관리자들을 과감히 교체하며 조직 문화를 혁신했어요. 또한 드웩은 실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넌 똑똑해" 같은 능력 중심 칭찬이 오히려 고정 마인드셋을 심을 수 있다고 경고하죠. 대신 내가 노력한 과정이 멋져처럼 과정을 칭찬해야 성장 마인드셋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해요. 마인드셋이 당신의 가능성을 결정한다. 드웩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당신의 마인드셋이 당신의 삶을 좌우한다. 책에서 나오는 주요 메시지를 정리해 볼게요. 1. 고정 마인드셋은 한계를 만든다. 고정 마인드셋은 능력이 정해져 있다고 믿기에 실패를 두려워하고 도전을 피하게 해요. 이런 태도는 학습과 성장을 가로막죠. 드웩은 이를 스스로 만든 감옥이라고 표현해요. 2. 성장 마인드셋은 가능성을 연다. 성장 마인드셋은 노력, 인내, 학습을 통해 능력이 발전한다고 믿어요. 실패는 단지 배움의 과정일 뿐 우리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죠. 이 태도는 도전을 즐기고 좌절을 극복하며 결국 더 큰 성공으로 이끌어요. 3. 마인드셋은 바꿀 수 있다. 고정 마인드셋이든 성장 마인드셋이든 우리는 이를 인식하고 바꿀 수 있어요. 드웩은 실용적인 전략을 제시해요. 예를 들어 실패했을 때 내가 부족해서 대신 "이번엔 이렇게 해봤으니 다음엔 다른 방법을 시도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연습을 하라고 조언해요. 4. 칭찬과 교육의 힘. 특히 부모, 교사, 리더에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아이나 팀원에게 재능이 아닌 노력을 칭찬하면 성장 마인드셋을 심어줄 수 있어요. 이는 그들의 동기와 성취를 높이는 강력한 도구가 되죠. 나와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 마인드셋은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니에요. 이 책은 개인과 조직,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개인적 성장. 먼저 이 책은 우리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줘요. 나는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죠. 고정 마인드셋이 나를 가두고 있다면 이를 인식하고 성장 마인드셋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을 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두려움을 느끼던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 연습하면 늘 거야 라고 생각하며 도전할 수 있게 되죠. 교육과 양육. 부모와 교사에게는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줘요. 드웨게 연구는 잘못된 칭찬이 아이를 고정 마인드셋으로 이끌 수 있다고 경고해요. 대신 노력과 과정을 칭찬하면 아이들이 도전을 즐기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어요. 이는 한국의 경쟁적인 교육 환경에서도 큰 시사점을 줍니다. 조직과 리더십. 비즈니스 리더에게도 이 책은 혁신의 열쇠를 제공해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리더는 실패를 두려워해 변화를 거부하지만 성장 마인드셋 리더는 도전을 통해 조직을 성장시킵니다. 드웩은 IBM의 루 거스트너가 조직 문화를 바꿔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소개하며 마인드셋이 조직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해요. 사회적 변화. 더 나아가 이 책은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는 데도 기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성은 과학에 재능이 없다 같은 고정 마인드셋은 다양성을 해치죠. 성장 마인드셋은 모두가 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에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책에서 무엇을 느꼈을까? 마인드셋은 전 세계 200만 부 이상 판매되며 수많은 독자의 삶을 바꿨어요. 독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 책이 얼마나 큰 울림을 주었는지 알 수 있어요. 자기 성찰의 계기 한 블로거는 이 책을 읽으며 내가 고정 마인드셋에 갇혀 있었음을 깨달았다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계기를 얻었다고 썼어요. 특히 직장에서 실패를 두려워하던 자신이 실패는 배움의 기회라는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교육 현장에서의 변화교사 독자들은 드웩의 조언을 실천하며 학생들에게 노력 중심의 피드백을 주기 시작했어요. 한 교사는 아이들이 나는 못해 대신 아직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며 감동을 전했죠. 조직 혁신의 도구 비즈니스 리더들은 이 책을 팀 문화를 바꾸는 데 활용했어요. 한 기업가는 고정 마인드셋 직원들이 도전을 피하는 모습을 보고 성장 마인드셋 워크숍을 열었다며 성과가 개선되었다고 밝혔어요. 부모로서의 깨달은 부모 독자들은 자녀 양육 방식에 큰 변화를 느꼈어요. 한 독자는 아이를 똑똑하다고 칭찬하던 습관을 버리고 노력과 인내를 칭찬하니 아이가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더라고 후기를 남겼어요. 빌 게이츠는 이 책을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가나 도전을 이겨내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부모들이 읽어야 할 책이라고 극찬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는 이 책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변화의 핵심이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마인드셋은 개인부터 조직까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강렬한 영감을 주었어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인드셋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 우리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지침서예요. 이 책을 읽으며 당신은 어떤 마인드셋을 발견했나요? 혹시 고정 마인드셋이 당신을 가두고 있었다면 어떤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성장 마인드셋으로 도전을 즐기고 계신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